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가 증가한 4,676억 55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에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333쪽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978만 원이 증가하였고 336쪽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7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8쪽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2,642만 원이 증가하였고 345쪽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안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93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1% 증가한 244억 4,83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공영장례 지원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온마을 돌봄 기간제 인부임 3,036만 원,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3천만 원, AI 전화 서비스 사용료 3천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4% 증가한 966억 9,8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436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89% 증가한 2,386억 8,83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 지원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 등 2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 및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시설 지원으로 57억 4,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8% 증가한 1,077억 7,06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3억 1,813만 원, 부모급여 지원 3억 2,863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 1억 6,920만 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552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3억 1,746만 원, 영유아 보육료 4억 1,5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필수 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132억 5,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감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인 179억 7,359만 원이 증액된 4,676억 558만 원으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복지 예산 등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재반영된 사업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사업 완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집계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이정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상업명수에서 375조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영 장례 지원 예산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예. 네. 또 4쪽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행여 자망자 장의비에서 또 640만 원을 구비로 또 증액 편성했어요. 예. 네, 그 공영 장례 지원하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하고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공영 장례 지원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이제 가족 관계 해체라든지 빈곤 이런 걸로 이제 장례 치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그 공유장례를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건데 장례 의식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례 의식비로서 그 재래에 대한 상차림이라든지 그 장례 용품 그리고 빈소를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하는 그걸 장례 의식비라고 보고요. 네. 그 행여 사망자에 대한 거는 장제비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무연고 사망자 그 시신의 화장이라든지 봉안을 위해서 관이라든지 수의, 그 연구 차량 요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 장제비로 내내 똑같이 요게 이제 그 행여 사망자 장제비도 80만 원, 공영 장례 지원비도 이제 8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일반이나 기초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요건 두 개 다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행여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공연장례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 신규 사업입니다. 아, 이게 작년에 신규로 예, 24년도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공영 장례 지원하고 그 무연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하고 예, 예. 이게 같은 맥락에서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여 사망자 같은 경우 장제비는 네. 그 장례 의식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을 에서 이용하지- 의식을 안 하고 예, 예,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시- 공영 장례는 그 장례 보통 사람들이 3일간 치르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의식을 치러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여 사망자는 예. 그 예의식을 치러주지 않는 거는 치르는 거는 어쨌든 여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무연고 공영 장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그 행여 사망자 장의비는 무연고 시신에 대한 그 장의비를 지급해주는 건가요?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대상자는 같습니다. 같은 무연고라는 대상자는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그 무연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 그 존엄한 죽음을 해주려고 이제 공영 장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장례식장 세 군데랑 이렇게 결연을 맺어 있잖아요. 네. 뭐 충대하고 성모하고 시민장례식장인데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금방 이제 화장해서 하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치러줄 수가 없는 건데 연락이 오는 거는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고 376조 설명자료 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이요. 네. 아니 통상 예로 통합 돌봄 민간 협의체 참석 수당을 이제 신규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아, 예, 예. 혹시 추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안 하셨나요? 아, 초과 수당이요? 네. 지금 보통 이게 이제 그 회의가 초과 수당 같은 경우 지급하려면 3시간 이상. 2시간을 오버했을 2시간인가요? 예, 3시간. 2시간을 오버했을 때 이제 나가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에서 380조,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이요. 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공공형 통합 실내 놀이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아,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요? 네네. 예, 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18억을 증액 편성했죠.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72%, 예. 특별 교부금으로 28% 맞죠? 지금 요 18억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18억은? 예, 18억 네. 전체가. 이 사업은 2022년도 예, 예.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도시 재정비 계획 포함 여부라든지 부지 변경 또 주요 시설 기능 조정 등으로 인해 수차례 좀 일정이 지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176억 규모이고 이제 이외 추경을 통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일부를 확보했는데 예. 현재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부담 규모요? 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이제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22년도에 한 이제 15억, 네. 23년도에 한 20억,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기초나 광역 개정 해가지고 네. 4억 4,900 해서 하여튼 전년도까지 39억 정도 확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이게 18억 하고 그 1회 추경 때 이제 특교금 7억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57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요 추경에 이제 18억이 들어가면 네. 여기서 이제 집행한 게 한 저희가 4억 6천하고 5,300하고 5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 잔액은 하여튼 59억 3,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전체 이게 금액이 176억이나 되기 때문에 근데 이 176억도 사실은 뭐 22년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공사 시점에서 보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나면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은 176억에서 현재 있는 59억 3,100만 원을 제하면은 구비 부담분이 한 111억 정도. 111억 한 네, 5천 네.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거를 지금 26년분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 요청이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교금을 다시 또 한 10억 정도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28억 정도가 확정이 된다고 치면 네. 저희 구비 부담분이 하여튼 176억 기준할 때는 83억 5천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요거 반영하고 네. 나머지를 구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 3회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예. 그래서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요. 네. 26년도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자체를 지금 저희가 18억을 다시 네. 신청 중에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내려오면 18억을 확보하는 거고 26년도에 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특교금을 지금 10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28억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나머지만 이제 구비 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111억 5천 중에 28억을 제하고 지금 한 83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요. 알았고요. 저기 아직 착공조차도 못했지만 만약에 착공이 지연된다면 또 확보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계속비 이월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금년에 하여튼 연말 전에 착공을 꼭 들어갈 착공-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실적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죠. 네네네. 좋은 취지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예. 또 이제 현재로서는 구 재정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또 현실이잖아요. 예. 네. 기본 설계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은 되잖아요. 예. 네. 착공 시 주택 밀집 지역으로 또 향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죠. 주택가다 보니까 그 예. 민원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번 추경과 별도로 향후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과 예산 절감 대책 그리고 재정 조달 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6쪽 온마을 돌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온마을 돌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기초자치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도 자체 브랜드인 온마음 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고 지금 현재 돌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 부족에 인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의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시행돼 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앞서서 이제 우선적으로 온마을 돌봄 팀을 만들고 온마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 네. 통합돌봄의 기본 돌봄이라는 게 이제 6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시제가 이동 편의, 또 주거 지원, 그리고 네. 주거 편의, 그리고 영양급식, 단기 시설 입소, 그다음에 방문 목욕까지 이렇게 6가지가 이제 기본 돌봄에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돌봄이라고 그래서 AI 인형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화재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까지 이제 작동을 감지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온마을 돌봄의 주력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방문 진료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 병원이나 이제 요양원 같은 데를 입소하는 걸 꺼리시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남은 여생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 진료 쪽을 저희 온마음 돌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하구에서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는 이유도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이제 어디 편찮으신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복지부에서 한 공모사업의 기술 지원형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게 건보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건보공단에도 통합 돌봄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네. 예, 그래가지고 기술 지원형이 뭐냐면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등급을 받고 혜택을 보시는데, 등급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 등급 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건보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 상태가 어떤가, 이게 진료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건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기술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 조직은 생겼는데 온마을 돌봄팀의 직원이 한 분이 있어요. 지금 한 분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네. 직원 한 분 이렇게. 2명. 예,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고, 네.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월달에 저희 관내 4개 지역사회복지관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지금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 전반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건강 돌봄 교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에 장소도 있고 조금만 보완하면 거기 주방도 있어서 공유 주방도 활용하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그 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도 또 온마을 건강 돌봄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방문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지기 전 단계부터 전반기 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정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맞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신규 사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두 다 인력을 다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활용을 하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온마을 돌봄 사업에 편성된 예산 3천만 원을 세워줬을 때는 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기존 인력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도 다양하게 있고 또 부수적으로 또 하고 싶어 하는 연결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뭐 늘 이렇게 사업할 때마다 다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국장님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려면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좀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결국 주민들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피해도 결국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체계 속에서 국민들이 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여기 팀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방향을 잘 세워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잘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인력 활용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전수조사하는 기간이지만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나오면 즉시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한 533명 정도 됐는데 6월 3일 기준으로는 한 62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좀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계속 이제 않습니까? 많이 그런데 늘어날 겁니다.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그래서 어려운 최소 상황이다 인력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관님들이 너무 호되게 너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인력이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또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감을 갖고 또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도 만족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7쪽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7월부터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추진되기 위해서 준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네. 이제 우체국하고 국비가 한 1,500, 우리 구비가 한 1,500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대상은 저희가 2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250명.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고립 청년,
이런 그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 2주 간격으로 월 2회 정도 그 집배원이 이제 그 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할 때 이제 필요한 생필품 그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물품 지원을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서 방문하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 현재 잘 지내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건강, 주거, 위생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체크해가지고 전달해주면 여기는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필요성을 느끼면 가서 이제 사료 관리를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편 서비스란 특성상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노인이나 언어 소통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혹시? 시각장애인, 장애인 네네네. 분들이요. 그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추진하기 전이니까 네네, 그 부분도 추진하기 전에 한번 대책을 만들어 네네,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세우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하면 좋을지 좀 보완책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안부 살림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를 관계를 다시 묶는 복지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기대가 크고 좀 성실히 준비하셔서 세심한 집행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연결의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6개월간의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좀 확대 지원이 가능하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공모 사업을 했다가 결과가 좋아서 20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공모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 만큼 그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해서 연결의 힘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에서 376쪽 설명자료 6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6쪽이요? 예. 보니까 사업, 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현황을 보니까 본 예산 평성시 온마을 돌봄 관련 사업 예산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건강 돌봄 사업비 3천만 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0만 원, 평선 등 이후 사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원님들 질의 사항을 보면 대전형 통합 돌봄 사업과의 차이점, 실제 사업비는 3천만 원에 불과,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비효율적임을 지적, 관련 조례 제정이 없이 예산 먼저 요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적이 됐고요. 온마음 돌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먼저 이 사업의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업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으며 기존 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조직 개편 방향, 기존 동단위 공무원, 복지 간호직과의 역할 구분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추진만 보더라도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동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정진사업 등 유사한 돌봄 건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온마을 사업 돌봄 사업의 대표 사례로 홍보되어 있는 찾아가는 한해 진료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동에서 대상자를 찾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정책과는 이 사업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사업들과 온마을 돌봄 사업만의 실질적인
차별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추가적인 인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의사 사업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돌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반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가 지금 그 기술 지원형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보공단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을 위해서 그 일반 의원이 9개 있고 한의원이 한 21개인가 이렇게 연계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수요 또는 다른 자원 연계할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지금 그 전반기 어르신들에 대한 그 건보공단하고 이분들 나가는데 사회복지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회복지사 1명은 뭐냐면 아까 전반기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1명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만 더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현재 온마을 돌봄 인력은 몇 명이나 있나요? 온마을 돌봄 팀에 팀장님 한 분하고 네.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기간제 인력 2, 3명을 더 충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통해 정식 팀이 구성되어 우선시되고 그에 따른 역할 분장이 이루어진 후 인력 보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부임 예산 편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국장님.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일부 네. 공감은 가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보면 우선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결혼이 지금 저희가 9월 말 정도나 돼야지 좀 일부 충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추진을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인력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기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세운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간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애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러면 또 연장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내년에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를 야 시작하기 전에 너들 이거 하나마나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통합 돌봄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맥락의 전체적인 중구청 실과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추진되고 있는 거는 같으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이 업무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추후에 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예산서 397쪽 설명자료 2쪽에서 4쪽 노인문화 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자료 이쪽인가요? 잘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선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를 다시 해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욱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97조 설명자료 2쪽에서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4쪽이요? 네.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 사무관리비로 신규 예산으로 225만 원, 또 시설비 예산으로 2억 1,250만 원 편성했죠. 예, 또 맞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신규 예산으로 3,799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도 좀 논의가 됐고 당시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은 좀 전액 삭감된 상황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2회 추경에 이렇게 유사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반영하게 그럼 됐고요. 지난 이제 그 심사에서 제기됐던 그 지적한 사항들을 예. 좀 충분히 반영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지난번에는 영화관 위주로 이렇게 꾸몄던 시설들을 영화관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 북카페처럼 하고 네. 영화를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네. 시설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그렇게 꾸미는 걸로 좀 변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저희가 전수조사 하잖아요. 네. 그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저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그 외로움, 고독한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도 그걸 특집으로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롭고 이 고독한 거를 해결하려면 같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했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어르신들 이렇게 뵙고 만나봤는데, 오류동 삼성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거기 입주할 때부터 사셨대요. 지금 한 80대 정도 되셨는데 너무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이번에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6월 3일 기준인데요. 네. 저희가 원래 7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4,000명 이상 해가지고 한 61%가 됐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요거랑 관련돼서 감정 변화의 강도 이런 걸 보면 뭐 자주 있다, 매일 막 기곡이 심하다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10%면 요 14,000명 중에 한 1,100명이 넘습니다. 요 분들이. 요게 이제 위험군이라고 봐야죠. 그러고 건강 서비스를 설치하는데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공원이 29%가 나오고요. 천변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41%가 공원 아니면 천변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 거기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지금 뭐 경로당이나 이제 노인복지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실제 한 전체 회원 따져봐도 8,0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분들이 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24% 정도 돼가지고 한 5만 4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그랬을 때 8천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전반기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75세 이상 된 분들이 막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65세부터 이 전반기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예산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지난번보다는 많이 공부 많이 하셨나요? 아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절실한 거죠 저희가. 아니 본 의원도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은 해요. 예. 공감은 하지만 그 이제 하나금융 프라자 5층에 예. 그 뭐 54평 정도 예, 예. 되는 곳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 그게 다 어르신들이 만족할까요? 아니 그래서 전에도 제가 네.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게 이제 저희 어쨌든 건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무상으로 제공할 때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이용률이나 이런 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야 딴 데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54평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인기가 좋으면 권역별로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온다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 중구 구민의 한 4분의 1이 그 어르신들인데 실제 그 시설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럼 전반기 노인들이 다닐 만한 그런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한번 요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꼭 해봐야 되지 않나. 요런 중구 노인복지관이 언제 건립 완료되는지 알고 지금 사실 그 중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기획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획 설계 자체가 지금 10월 달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9월에 저희가 이제 그 인정사업 공모가 들어가면요. 12월에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 12월에 결정되면 어쨌든 그거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실시 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늠해 보면 중구 노인복지관은 한 27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가려면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제 실제 계획을 보면 지금 이제 좀 이거 사업을 바꿔서 실버 영화 감상실하고 휴게 공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북카페 같이 그런 역할이죠. 네. 지금 저기 그 효문화 마을 효문화진흥원에 가면요. 거기가 저기 기둥을 활용해서 책을 이렇게 막 북카페처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차도 팔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쉴 때는 거기 가서 쉬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제가 갔을 때는 텅텅 비었던데요. 제가 거기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178.18제곱미터면 약 54평이라고 이렇게 54평 표기가 정도. 돼 있죠. 예, 예. 그럼 54평 전체를 그 휴게 공간하고 실버 영화 감상실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영화는 네. 저런 거 있잖아요. 빔 프로젝터 붙이고 아까 여기 시설비 나와 있지만 네. 스크린 내려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임대 그냥 볼 수 규모를 있게. 보니까 예. 그 이제 약 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임대 규모는 54평 아니, 전체. 임대 규모는 54평 정도 되고 예. 영화 감상실하고 무인 음료 코너를 설치하는 곳이 그 공간이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게 54평 전체에다 네, 하는 그냥 건가요? 구분 없이 그 북카페처럼 운영하다가 거기서 영화 상영할 때는 저거 내리고서 이렇게 쏘면 되니까. 그 별도로 영화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또 나중에 철거 문제도 여기 있고 또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은요. 저희가 요것을 비영리법인에다 위탁을 줘서 예. 그쪽에서 이제 1명 정도. 저기도 여기 보시면은 커피 머신도 그 왜 무인 카페처럼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 인력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한 명으로 예.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더 큰 문제점은 좀 이 공간이 임대 건물이라는 점이고
또 지금 연내 구 금고 하나은행하고 금고 그 심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금고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신청을 하나은행 한 군데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아, 예. 하나은행 한 예, 곳에만. 예, 예.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청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난번 일추에 저기 예산 예, 그런 편성하셨을 부분을 때. 걱정해 주셨는데 네. 대기업들도 이게 사회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 사회 사업의 일종으로 임대해 주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청탁적으로 이제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 후에 예. 이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중단될 수 있는 또 그런 그러니까 위험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요. 예. 이거를 우선 운영을 해서 정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권역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권역형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동선이 짧아야 오기 편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 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뭐 본 임대 계약 맺어서 해도 되죠. 하나은행하고 임대로 만약에 임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나온다. 후문화 관련 같은데 활용 안 될까요? 아니 휴문화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어르신들 접근성 때문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 관내의 아니. 4분의 1이 어르신들인데 그걸 한 아니, 군데다 국장님. 이렇게 예. 예산이 많은 구 같으면 예. 뭐 어린이를 위한 거라든지 어르신을 위한 거 이런 뭐 시설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 사정 여건으로 봐서는 휴문화 관련 같은 데를 좀 활용해서 이런 북카페라든지 그 효문화 진흥원 같은 그런 카페 운영하는 것도 저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근데, 의원님 네.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54평이면 예, 지금 몇 그 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르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뭐 하루 종일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일반 카페처럼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유동인구들이. 한번 타임에 몇 분이나 활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나요? 이제 승질 급한 사람은 30분만 해도 또 딴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많으면 한뭐 예를 들어서 의자는 몇 개나 동시 있자- 수용 그러니까 동시 수용 인원 네, 말씀하시는 동시- 거죠? 예, 예. 54평 정도면 저희가 보통 아까 여기 그걸 구체화 안 시켰구나. 테이블이 지금 네. 저희가 8개 테이블이 8개입니다. 네. 테이블 8개면 여기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게 한 32명, 의자가 32개니까 네. 한 32기석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만. 하여튼 타 시도에 비교해봐도 중구는 중장기 계획 없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즉흥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얻고자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건물을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연초부터 줬는데 계속 공실로 내비둔다는 게 좀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야 니들 그래 이거 갖고 한번 시범 해봐라 이렇게 좀 한번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저희가 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가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 예, 잘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좀 유감인 거는 별다른 개선 없이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이제 편성한 것은 좀 의회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이제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단기적 집행을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인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예.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41%가 공원이나 천변에서 생활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르신들 그 천변이나 공원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직접 찾아뵙고 왜 여기 나와 계시는지 한번 뭐 전수조사라든가 대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근거가요.
그 지금 이번에 근건데 지금 예, 예. 우리가 지금 5만 4천 명이 인구라고 65세 이상 인구가 있는데 예, 예. 8천 명 중에 41%가 나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8천 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75세 이상이 현재 그 2만 3천 명 정도 네.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온 그 욕구 현황이 아 그러니까 예. 국장님께서 아까 공원이나 천변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분들에 대한 얘기나 의견을 들어보셨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거기 나와 계신다고 방점을 예,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 실질적인 그 얘기라든가 대화를 해보셨냐고요. 아니 제가 천변에 계신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오류동 그 삼성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그 너무 어르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예. 다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하는 사람마다 다 예. 취미가 틀리고 생활이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 작은 공간을 해놓는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안 계시는 분들은 못 계셔요. 답답하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70대에서 75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각자 돈을 내 가지고 컨테이너를 얻어놓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로당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아니 없으니까 없어요. 이제 있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 놓은 경로시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도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본인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생활을 한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 그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지하상가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걸로 다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앞전에도 계속 하셨는데 아니 저희가 일단 그런 장소에 대한 제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저기 지하상가든 공원이든 천변이든 이렇게 아니면 컨테이너든 이렇게 가시겠죠. 근데 그리고 아까 이제 김 예. 의원님께서 그 효마을진흥원에 예. 그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안 오시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파남동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유성 조격장까지 가가지고 즐기고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거기는 더 멀어요. 여기 효마을 이 문화원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격이 있으니까 파남동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효마을에는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 교통도 좋고 한데도 아니, 그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거기서 짧지만 그 한 3개월 근무하면서 저도 거기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고. 저도 거기 20년 넘게 살았어요. 예, 예. 하여튼 그 좀 팩트 그 지역 진짜 그 실질적인 그 사용하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서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한 삶을 저기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그건 알죠.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노인복지관도 질 것이고 중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짓는 걸 제가 이제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그런 장소라도 좀 이렇게 좀 해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했는데 야 내가 얘기한 대로 니들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혼내키시면 제가 달게 받을 테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질의할 분이 많으시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네,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과 안영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현실로 인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문화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네, 1차 추경에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지만 이후 임시회를 통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맞습니까, 국장님? 네.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025년 12월까지 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운영은 이제 저희가 이게 임대 기간 1차 네. 5년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시작 기간이요. 네. 준비가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요건 이제 요건 운영 가는 시기가 예, 요건 네. 금년 추경이니까 금년도 이제 기간을 표시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럼 최대한 이게- 빨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추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2월 이전에도 운영 개시가 된다는 그럼 예. 겁니까? 그래도 어쨌든 시설을 하려면 잡아놓은 기간이 있긴 하실 거 아니에요. 조성을 하려면. 바로 이게 금방 뭐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기간만 소요될 겁니다. 예, 그럼 그래서 9월이면 되는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 실적을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일부 미비한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나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노인시설을 좀 벗어나 노인의 문화, 여가, 사회 참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이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은 무상임대로 부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회원제나 폐쇄적인 운영 한계를 지닌 경로당과 좀 구분되게 지역 주민들이 아무나 올 수 맞습니다.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좋은 실제적인 주민의 뭐 수요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사업 형태가 지금 민간 건물 임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5년 계약 후에는 재계약 여부라든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감하시죠? 지난번에도 네.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매몰 비용 네.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관 시스템을 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5년 후에도 사실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계약을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계약할 때 그런 걸 단서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처럼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좀 여유 공간에다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불효임대지만 그런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여기 말고 또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그 사실 거기는 이미 효문화 진흥원에서 상당히 그 잘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에다 또 별도로 카페 만드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중장기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거를 먼저 저희는 이렇게 해봐야 이게 잘 반응이 아까 저 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마냥 이거를 일단 운영을 해봐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도 개시를 못했는데 이걸 막 우리가 중장기를 막 갖고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뭐 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훈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 문화복지 공간 조성에 대해서 하시려고 이 조례를 사실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뭐 그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당연히 시행해보고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있는 자원 아니면 공공부지를 해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경로당 이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좋은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중구에도 좀 이렇게 문화복지 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339 예산서 339쪽 설명자료 13쪽 저소득층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요, 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그 보행기를 지원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 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요 대상이 이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 외에 이렇게 판정받으신 65세 이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상을 한 5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네. 요게 참고로 대전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100%입니다. 네. 이게 선정 지금 50명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자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50명으로 내려온 돈을 분배했더니 50명인 겁니까? 구마다 이렇게 50명씩 50명씩 이렇게 겁니까? 그러면 이걸 선정을 어떻게 대상을 하나요?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인 건가요? 50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장기요양 등급에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인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등급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A, B, C로 이렇게 해서 거동 자체에 따라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심하게 거동이 불편한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 우선순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등급 외에도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대상이 50명 이상이 동일한 등급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부수적으로 다른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에 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면 조사를 하고 났더니 많다면 그 부분에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사업 이외에 노인 장애과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면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상자가 너무 많다.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원 50명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시로 다시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네. 내년에 좀 더-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네네. 그 그렇게 좀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더 많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초고령 사회로 공동주택 경로당 회원수 계속 증가, 협소하고 노후된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여가생활 지원 필요. 여기 보니까 그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경과에 보니까요. 예. 그 대전 중구는 노후 경로당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매입 지원 외에도 2025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았네요. 예, 예. 그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장님 여기?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지금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특교세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아파트 매입 부분에서도 특교세를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추경 이후하고 그간의 경과하고 예산 편성이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경로당에 대해 우리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 예, 예. 그런데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직접 매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으로 많이 하는 지원 방식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니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데는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경로당에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예.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사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유일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회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예컨대 원주시의 경우는 지하나 2층 등 물리적 여건상 이용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처럼 매년 3개소씩 지속적으로 구비로 경로당을 매입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워낙 높고, 지금 이번에 여기 올린 아파트 세 군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 로얄 같은 경우도 회원수가 59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17평에 방 하나에 주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비좁고 협소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 구입장에서 지원을 이렇게 좀 해서 조정해 주는 그러니까 게 이제 본회의 질의 드리는 거는 예. 지금 사례를 보면 평화주택 아파트도 예. 그 아버님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해줬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단순히 식사하실 때 인구가 많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그 추후 20개소를 잡아놨는데 그걸 매입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여기 사례도 원주 사례도 보면은 높은 곳에 있다든가 지하에 있다든가 그런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있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 3층에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이게 협소하고 노후된 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아파트 사례처럼 이용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큰 경우라면 매입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 연수가 20년도 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외까지 구비를 들여 매입을 추진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까지 추진한 경로당 매입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원 대상 순위를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이렇게 결정해서 지원 대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뭐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나 그 운영 방식을 심의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나요?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연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시설 내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라든지 지상 2층 아니면 또 위험한 문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우리 중구도 막대한 구비를 투입되는 사업이면 외부 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경로당에 있어서 물론 그 어렵다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이런 꼭 부득이 필요한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비좁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식사할 때 못 해요,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선출직이라고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뭐 향후 20개를 순차적으로 3개씩 해준다, 이런 거는 우리 중국가 그렇게 재정 자립도라든가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이 이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본회의원이 얘기했듯이 본회의원도 경로당 매입하고 해주는 건 공감해요. 반대 안 합니다. 단 이거는 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순수 구비로 하는 거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아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한번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빨리 교체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론 저희가 시설 그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씩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급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 그 담당 직원이 그때 나가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신속하게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뭐 좀 비좁아서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체크해 놨다가 순번을 정해서 진짜 이게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만 좁은 건지 평소에 좁은 건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하고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데는 빨리 해드려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틀에서 지금 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20군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게 올라온 3군데에는 그 필요성 반드시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본회의원이 3군데 경로당을 다 본회의원도 가보고 체크도 해보고 일주일 동안 가서 지켜봤는데 맞습니다. 물론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될 경로당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르신들만의 그런 속사정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잘 따지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예. 그 사업명세서 400조 공동주택 내 아파트 경로당 매입권에 대해서 방금 그 안영진 의원이 질의한 건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1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3개소입니다. 3개소 매입하고 리모델링 그 예산이 8,500만 원인가요? 아니 8,500이 아니고요. 8억 500. 8억 500. 예. 네. 그 매입비가 5억 9,500이고요. 리모델링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그 안영진
위원께서 공동주택 내 노후경로당 매입한 사례가 전국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물다고 전국에 없다고 저희 구도 안 하라는 법도 없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예, 또 예.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네. 아니 공동주택에 있는 어르신도 또 일반 주택에 있는 어르신도 다 주민세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 예. 평등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출직이라서 어르신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또 노후된 경로당에 공동주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선례도 있잖아요. 평화 경로당. 예, 예. 그래서 본의원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이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선정 기준. 그래서 그 순위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결정된 게 5개 항목으로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건축 연도, 네. 두 번째가 면적, 네. 세 번째가 이제 회원 수, 네. 네 번째가 이제 시설 내부 노후도. 회원 수보다는 이용하는 어르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원 수는 허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맞죠? 지난번 기준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회원 수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설 내부 노후도, 그리고 네. 다섯 번째가 회원 수 대비 급식 인원 뭐 이렇게 네. 5가지를 정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외됐던 부분이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재개발이라고 해도 향후 5년 내에 뭐 그 20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걸리죠.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네. 그리고 누락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 삼부 세룸 같은 경우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누락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하고 누락된 경로당도 포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원수 뭐 이런 거보다는 경로당의 위치 네. 지상 2층이냐 뭐 지하냐 이런 기준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이 선정할 때는 예.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예, 예. 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위원들이요. 네. 지금은 요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네. 내부 방침을 받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선정 방식은 어떤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네, 꾸리자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심사위원을 꾸리는 것보다 예. 어쨌든 사회도시에서 현장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 정말 뭐 매입해서 예, 예. 신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어떤 몇 건의 경로당이 올라오면 의원들도 현장 방문해서 확실한지 확인한다고 하면은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생각합니다. 그 네. 예산 반영한 네. 건에 대해서 네, 네. 현장 가셔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시라 마시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하여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저도 그죠? 예, 긍정적인 예, 생각이시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가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7조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설명자료 6쪽이요. 네. 8쪽이에요. 8쪽 죄송합니다. 예? 8쪽. 63쪽.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예산으로 예. 12 구비 매칭해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2024년까지는 정책개발실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여성 아동가로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개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예. 네.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3,300만 원에서 지금 3천만 원이니까 약 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죠. 예. 네. 출생 축하 용품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그 지금 이게 이제 세트로 돼 있는데요. 네. 아이들 먹는 그 식기, 육아 식기라고 그래가지고 식기하고 아이들 베는 베개, 그리고 손수건, 젖병, 뭐 손발 싸개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같은 물품으로 같은 알고 걸로. 있는데 예. 또 같은 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요게 뭐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초에 1월 말 기준으로 600세트를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쓰다 남은 것까지 해서 현재 300명분 정도가 이제 지원이 나갔고요. 네. 지금 한 378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수요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저귀라든지 분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분유 같은 게 아이들 이렇게 왜 먹던 분유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갈아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부모 취향별로 또 우리 아이는 요걸 먹여야 분유는 되는데 또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이 태어났는데 식기 세트가 금방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 요게 이제 손발싸개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경우는 금방 필요한 경우고 식기 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식돼요. 새로운 모델이 또 나온다고요. 현실에 맞게 좀 하여튼 뭐 출생 좀 축하 용품을 좀 알겠습니다.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정이 그 학교 보행하는 통행료 그 협소라든지 주변의 환경 등 이유로 젊은 세대 학부모들이 지금 중구를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인 거 아시죠? 중구를 떠나고 있다고요? 네. 어쨌든 젊은 그 학부모들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조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어린이집 그 2세 반 필요 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타구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부모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타구에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저희구만 유일하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에 선제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예.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딱히 다른 구에 비해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따 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구에 심각하지만 국가 위기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4조 예. 설명 자료. 설명자료 43조.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예, 어린이집 제2세반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제 순수 구비로 1억 6,9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예, 예. 그 5개구에 확인한 결과 4개구는 지금 이 사업이 예, 없어요.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하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100%로 지원하려고 하는지 혹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사업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 금년 2월 달에 그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구청장 협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제 지원 건의 요청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3월 달에도 또 그 시구 협력 회의 때 시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지금 자금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3세부터 5세까지는 지금 필요경비 10만 원에 대해서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어렵다고 그래서 뭐 계속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금년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반영을 해보고 내년에 시비로 만약에 세워주면 내년부터는 시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야지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오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계속 대립각을 세우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반이면 몇 개월이죠, 생후? 개월수로요. 네. 36개월이 3세니까요. 네. 36개월 미만입니다. 36개월. 35개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3만 원 아니라 뭐 3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좀 진짜 젊은 학부모들이 중구를 찾는다면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예. 7쪽입니다. 실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예. 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90% 넘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맞습니다. 예,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가족센터로 전환이 되는 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족센터로 이제 전환 중인데 전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 중에 그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이 뭐냐면 한부모나 이제 조손 1인 가구 이런 그 긴급 위기 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나 교육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들이 사업비 받아서 하고 싶으면 빨리 가족센터로 전환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에 결국엔 가족센터가 부재해서 지원 사업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된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본 예산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 그럼 현재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3월 7일 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6년도 가족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21일자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는 여가부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7월 달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중구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이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되면 금년 9월 중에 이제 여가부에서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개소는 내년 1월부터 가족센터가 개소. 민간 위탁하시는 건가요?
예, 민간 위탁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는 사실 부지가 없는데 그럼 부지가 있는 곳으로 해서 위탁하실 방법이신가요? 예,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 부지를 제공받아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하시나요? 바뀔 때도 조건은 똑같이. 똑같이. 예, 금방금방 그게 될까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가족센터 전환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16쪽 설명자료 6쪽 여성 안심 시설물 수리 수선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설치된 여성 안심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구의 여성 안심 시설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역이 12개 지역이고요. 네. 저희가 설치된 게 416개가 있습니다. 416개입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 4월 달에 네. 부사동과 문화동에 한 8개 설치했고요. 네. 그 21년 11월 달에 이제 대흥동에 4개, 뭐 용두동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고요. 요거는 네. 이제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최근에 설치한 거는 이제 24년도 5월 달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사동 뭐 이렇게 산성동, 석교동, 유천동, 문화동 해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게 이제 총 225개고요. 네. 본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걸 반영해서 실제 수리 예산을 세워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니까 6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전에 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좀 수리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태양광 바닥 표지판 같은 경우는 보행자 인식률과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시설물입니다. 최근 점등 불량 그리고 파손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고장이 야간 보행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무인 택배 보관함 역시 1인 여성 가구 보안과 그리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기기는 부품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이 부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점검과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419쪽 설명자료 17쪽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반별로 10만 원이 지원해서 15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와 보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게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이미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반기에 지급한 거요? 네. 요게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 12월로 네,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6월 달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15만 원 지원했나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소급해서 소급해서 하는 걸로. 하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소급해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는 거라고 알면 예. 되는 건가요? 또 그리고 앞서 결산이나 행감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의 경영난과 그리고 입소 아동의 감소에 네.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번 지원되는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가 되면 좀 아동수 감소와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좀 반별로 좀 유지가 되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도 네. 그 사업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옥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중구의 상황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와의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부담감도 많이 줄어서 좀 가계 부담의 경감도 줄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면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한 예산도 47.3%가 증액을 했는데 실제 어린이집의 감소 추이를 반영해서 혹시 세운 예산인 건가요? 이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률 부분에도 좀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네.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반납금이 남는다는 뜻은 어린이집에 폐원되고 있고 지원을 못 받고 네, 있는다는 맞습니다.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구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는 사업 예산이 되도록 남김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경 의원님이나 김선왕 의원님께서 그 2세반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하여튼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더 긴밀하게 시와 협조해서 예.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